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TTS 기준 약 5분 서머리 스크립트.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뇌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 생각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감정.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이 신비로운 감정의 정체를 과학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녀의 저서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해 진화한 강력한 뇌의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헬렌 피셔는 전 세계 849명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MRI 뇌 스캔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코카인이나 니코틴에 중독되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욕구라는 것입니다. 피셔는 인간의 사랑을 세 가지 뇌 시스템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 욕망입니다.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작동하며 번식의 기본 동력입니다. 두 번째는 낭만적 사랑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관장하며 특정한 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는 깊은 애착입니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은 장기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세 시스템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깊은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셔는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 특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의 복잡함은 바로 이 세 시스템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거절당한 사랑에 대한 연구입니다. 실연의 고통 역시 뇌과학으로 설명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여전히 활성화된 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마약 금단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연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통증을 느끼는 뇌 영역까지 활성화됩니다. 피셔는 또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사랑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랑시, 중세 유럽의 기사도, 문학, 현대의 러브레터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표현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이는 사랑이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임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피셔는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활동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초기 사랑의 설렘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오래된 관계에서도 함께 여행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사랑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헬렌 피셔의 연구는 사랑을 해부하면서도 결코 그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인간의 뇌에 깊이 새겨진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가장 강력한 본능이라는 사실은 사랑을 더욱 경이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생존하고 유대를 형성하고 문명을 세워온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사랑에 빠졌는가?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의 뇌 깊은 곳, 수백만 년의 진화가 새겨놓은 코드 안에 있습니다. 사랑. 정말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너무나 강렬하고 가끔은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비이성적이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신비한 경험을 과학의 눈으로 한번 제대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황홀하고 강렬하고 어떨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세상이 온통 그 사람으로만 보이는 이 느낌. 대체 정체가 뭘까요? 와,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머릿속에 캠핑을 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 생각만 계속 나는 그 강박적인 상태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현상의 비밀을 풀기 위해 평생을 바친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생물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 피셔 박사는요, 이 인류 공통의 경험,
사랑을 이해하려면 그냥 겉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인간의 뇌 속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결심합니다. 무려 849명입니다. 피셔 박사랑 동료들이 84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fMRI 장치에 눕히고 뇌를 스캔한 거예요. 이제 막 사랑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부터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을 한 사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사랑을 지켜온 사람들까지 말 그대로 사랑의 모든 순간을 뇌 스캔으로 포착한 거죠. 사랑을 눈으로 본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 엄청난 연구를 통해 정말 놀라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평생 사랑은 감정이라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사랑이 감정이 아니면 대체 뭘까요? 피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낭만적 사랑은 배고픔이나 목마름 같은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구라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뇌에 깊숙이 새겨진 아주 강력하고 원초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사랑에 빠진 우리 뇌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도파민 수치를 한번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성적인 활동을 할 때보다 낭만적인 사랑을 할 때 도파민이 그냥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마약 같은 중독성 물질에 반응하는 영역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중독인 셈이죠.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피셔 박사는 사랑이 그냥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세 가지 뇌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들이 항상 사이좋게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바로 그 세 가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는 육정이에요. 이건 테스토스테론이 주로 작용해서 일단 짝짓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방금 봤던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낭만적 사랑. 이건 한 사람한테 에너지를 완전히 직주하게 만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애착인데 이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오랜 유대감을 만들고 아이를 함께 치우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애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거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사랑을 만약에 잃게 되면, 즉 실연을 당하면 우리 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피셔 박사의 연구는 이 가슴 아픈 고통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왼쪽이 사람에 빠졌을 때 뇌고 오른쪽이 실연을 겪는 뇌인데요. 놀라운 건 차이고 나서도 사랑할 때 활성화됐던 그 보상 시스템이 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면서 얻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미친 듯이 갈망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뇌에서 진짜 물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부위까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뇌에서는 진짜로 몸이 아픈 거랑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딱 마약 중독자의 금단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너무 마음 아픈 얘기는 이쯤 하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럼 이 과학적인 지식을 반대로 이용해서 사랑을 더 오래 행복하게 지속시킬 방법도 있을까요? 다행히도 대답은 네, 있습니다. 입니다. 피셔 박사가 우리 뇌의 화학작용을 이용해서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세 가지 팁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같이 새로운 걸 해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은 우리를 처음 설레게 했던 그 도파민 시스템을 다시 켜주거든요. 두 번째, 신체 접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편안함과 유대감을 주는 애착 호르몬, 옥시토신을 뿜뿜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에게 예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확 낮춰준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사랑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뇌의 생존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뇌는 저기 석기 시대에 맞춰서 사랑하도록 진화했는데 과연 이 오래된 뇌 회로가 모든 게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는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